우리나라 출산율은 물론 혼인율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결혼 또는 출산을 고려한다면 어떤 조건이 유리할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출산율은 익히 들으시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출산도 보통은 결혼해야 축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혼인율 또한 낮아지고 있죠. 평균 30만 건 이상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출산율과 함께 급감해서 현재는 약 19만 건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했고 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 안 한 경우도 있게 여기에도 허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특히 혼인신고하면 각종 페널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3년 차에 혼인신고했던 비율이 늘어났는데 20년이 4%였지만 그 사이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규제, 완화도 많았으니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신혼부부 4쌍 중 3쌍인 약 75%가 아파트에 산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를 신혼부부도 첫 거주 형태로 선호함을 볼 수 있죠. 본격적으로 청약 개편제도 살펴보면요. 지지난달 국토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청약홈에서 올려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당초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점 만점에서 배우자는 제외됐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 가입기간까지 더해져 합산이 됩니다. 최대 3점까지 되고요. 그 사이 청약했던 단지표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합산 점수가 17점 초과 시 17점까지만 인정되고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 청약통장 유지가 필요합니다.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기존은 무작위 추첨제였는데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한 사람이 유리한 거죠. 이어서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당초 2년이어서 만 17세였는데 자녀 청약통장을 그 전에 보통 가입을 해두곤 했습니다. 이제 최대 5년으로 변경되어 만 14세 때부터 가입해두는 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남들보다 좀 유리하게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인정범위 확대는 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격 기준도 완화가 됩니다. 보통 3자녀만 해당되었는데요. 2자녀인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다자녀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특별공급 가운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죠. 만약 자녀가 고1, 중2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혼인신고 기간이 7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 2명으로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어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매 이력이 있더라도 가능하고 신혼특공으로 당첨되었던 수요가 그대로 다자녀 가구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에 신혼부부 경쟁률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만 1층과 같은 최하층 우선 배정은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신생아 우선 공급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다면 당첨에 유리합니다. 소득 범위에 따라 변경되고요.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며 그대로 후순위와 계속 경쟁하게 됩니다. 부부의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둘 다 당첨되면 부적격이었는데 개정된 제도에서는 먼저 신청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입니다.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제한이 있었죠. 이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내가 결혼 전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 하더라도 남편인 나의 이력으로 신혼특공, 생애 최초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완화, 추첨제 신설인데요. 맞벌이 고소득자가 많다 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높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로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소득, 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 완화됩니다.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도 중요한데요. 다음 요건에 해당된다면 청약시 무주택으로 해당됩니다. 이렇게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청약통장 가입은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되고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청약통장 사용할 기회가 있기에 남들이 잘 모를 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역시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네요. 다만 소득 기준은 꼭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정부가 결혼 장려해서 혼인신고율 비율과 출산율 높이기 위함인데 출산은 신생아 특공과 연결되죠. 혼인신고는 배우자 가점 합산은 3점이지만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을 보이지 않는 거니까 불이익은 줄어든 거죠. 그럼에도 제도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특정 단지들을 살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막 임신하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생아 특공도 가능하겠지만
자녀 계획이 2명 이상 있다면 다자녀 특공이 막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앞으로 바뀌게 될 청약 제도에 살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도 남겨주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